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9월 12일 아침입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일교차를 주의해야 하죠. 여러분은 일교차가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교차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은 구름의 양, 위도, 습도, 바람이라고 합니다. 구름의 양이 적거나 습도가 낮아 건조하거나 바람이 적은 날에 일교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해요. 시원한 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구름 없는 맑은 하늘과 건조함이죠. 구름의 양이 적어 날이 맑으면 지구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쉽게 전달되어 빠르게 가열되고 밤에는 열을 잡아두기 못해 일교차가 커지는 것이라고 해요. 반대로 구름의 양이 많으면 구름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쉽게 가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히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일교차가 작은 이유이기도 하죠. 습도가 높을수록 생기는 수증기 또한 대기 중에 많은 열을 포함할 수 있어서 냉각과 가열을 느리게 만든다고 해요. 건조한 적도 지방의 사막은 일교차가 50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날이 맑을수록 일교차가 심해진다니 역시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매일 아침 정겨운 예교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박경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졸업을 위한 오늘의 토익 5분만 빌려줘. 토익 빈출 어휘 5개, 오늘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다, 배, 강 등과 관련된 사진이 나오거나 무언가 한 줄로 서 있을 때 자주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로우, 배 또는 노를 젓다, 줄, 열 등의 뜻인데요. 로우 오브 트리스, 일렬로 서 있는 나무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스펜드입니다. 매달다, 걸다, 중단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들어볼까요? The store has been ordered to suspend business. 그 가게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비슷하게 생겨 헷갈리기 쉬운 단어 3가지입니다. 바로 컨택트, 컨트랙트, 컨트랙터. 순서대로 연락하다, 계약서, 계약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인 컨택트는 접촉하다, 연락하다 라는 뜻이지만 토익에서는 연락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해요. 컨트랙트는 계약서 라는 뜻의 명사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그리고 전미사 or은 명사 뒤에 붙으면 행위자 또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랙트에서 파생된 컨트랙터는 계약자, 하청업자, 시공사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로우, 배 또는 노를 젓다, 줄, 열, 서스펜드, 매달다, 걸다, 중단하다, 컨택트, 컨트랙트, 컨트랙터, 연락하다, 계약서, 하청업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토익 빈출 어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복습해 본다면 오늘도 5가지 단어는 암기할 수 있겠죠? 내일은 또 다른 토익 어휘로 여러분의 5분을 빌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네가 내게 주는 변화 아픔을 씻겨 내려줘 평범한 한마디도 네 목소리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시간, 킬링 타임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오늘 소개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환경오염,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과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다큐멘터리 2편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크레이그 포스터는 자신이 하는 영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바다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죠. 그는 매일 똑같은 장소에 잠수해서 바닷속 생물들과 식물들을 관찰하는데요. 광활하고 오묘한 바다의 숲, 그곳에서 그는 문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어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죠. 2020년 파파올릭 감독, 제임스 리드 각본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문어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문어는 다리 하나를 내밀어 그의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나중에는 그의 가슴에 안겨 8개의 다리로 그의 심장 근처를 조심스레 두드리죠. 무척추 동물인 문어의 8개 다리에는 3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온몸에 뇌가 분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어의 지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장술을 보이며 2,000개의 빨판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길도 잘 기억하고 도구도 잘 다루죠. 코코넛 껍질이나 큰 조개 껍데기를 들고 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그 속에 숨는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순간에는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감동이 따른다. 크레이그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척추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을 그리며 문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너와 보내는 주말 밤이 아주 달콤할 거라 믿었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어이없어. 영화에 나오는 예쁜 연인들처럼 나나나나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Baby why I'm so lonely. 나는 타는데 넌 뭐니. Baby no 내 맘이 언제 널 떠나버릴지 몰라. 네 맘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기분은 뭔데. 뭔가 콩깍지가 셨는데 너도 나만큼 빠져야 하는데 너만 멋져. 내 마음만 다쳐. 괜찮을 거라고 mind control 해도 예상 밖에 있는 내 남자 out of control. 잔소리만 넘쳐. 어이없어.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맘이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 정빈 방 안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아. Baby why I'm so lonely. 나는 타는데 넌 뭐니. Baby no 내 맘이 언제 널 떠나버릴지 몰라. 네 맘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기분은 뭔데. I don't wanna talk about it.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아봐주길. 아 이건 내 그저 가벼운 바람일 뿐이 귓가엔 그저 스치는 바람일 뿐. 귀찮다는 듯 얼굴 고기여 모두
뭐든 대충 당연하던 듯 너는 우겨다면 더 잘해줄게 응 다음이 여기 있어 광고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리처드는 바다를 사랑하고 플리페룡이라는 해양 생물을 좋아하는 다이버이자 수중 촬영가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항상 잠수하던 지역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플리페룡을 찾을 수 없었고 그것이 서식지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는 일터로 복귀해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 문득 이것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큐멘터리 2017년 제프 올롭스키 감독의 산호초를 따라서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기사들에서 산호의 백화현상과 멸종위기를 다루곤 합니다. 학자들은 산호 소멸이 생태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2050년이 되면 지구에서 산호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산호는 어떤 생물이고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산호가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산호의 골격과 구조가 크고 복잡할수록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고 이는 사람에게 건물과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산호군락은 도시, 개별 산호는 커다란 빌딩 같은 역할인 것이죠. 때문에 산호가 사라져버린 부근에는 해양 생물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터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영화는 리처드가 자신의 동료들과 사상 첫 산호초 타임랩스 카메라를 발명한 뒤 바닷속을 촬영하는 과정을 담습니다. 촬영이 이어질수록 그는 산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지구상의 산호는 50%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제작진이 국제산호초 심포지엄에 참여해 2달 동안 찍은 산호의 모습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백화현상을 거쳐 죽어버린 산호 군락에는 입주에 살던 해양 생물도 청천연색의 신비로운 움직임도 없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지고 학자들은 대부분 참담한 표정에 잠깁니다. 다큐 산호초를 따라서는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목도하는 과정과 슬픔을 대하는 모습에 집중하는데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라는 자막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다를 키워드로 한 다큐멘터리 2편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흥미로운 정보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이 2편의 영화를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다큐멘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시간, 킬링 타임. 모든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Behind these walls, you can be so self-absorbed. Behind those eyes.
여러분은 혹시 가을 탄다라는 말을 직접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계절이 바뀌면서 무기력해지거나 식욕도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일상에 심드렁해질 때 가을 타나봐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여름이 지나고 일교차와 함께 낮보다 밤이 길어질수록 계절성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감소되면 우리 뇌는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고 반대로 멜라토닌 분비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어떤 존재든 환경이 변화하면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들쑥날쑥한 기온도 기분도 모두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이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요즘인 듯합니다. 오늘은 함께 환절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맑은 날일수록 일교차가 심하듯 늘 좋은 순간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의 하늘은 오늘만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예교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황채원, 기술의 이상학, 함께한 저는 박경록이었습니다.